시아버지 장례식에서 믿었던 가족의 배신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온 가족이 충격에 얼어붙었다. 아버님의 향수가 코끝을 스쳤다. 몇 달 전 비극은 시작되었다. 시아버지는 말기 암 선고를 받았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가족들은 모두 절망에 잠겼고 시어머니는 특히 충격을 받은 듯했다. 나는 며느리로서 시아버지 병간 후에 작은 힘이 남아 보태고 있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수십 년을 함께 해온 인꼬부부로 보였다. 남편 역시 아버지의 병세를 누구보다 걱정했다. 얼마 후 시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의사는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편은 지체 없이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직계 가족임에도 조직 적합도가 너무 낮았던 것이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말없이 차트를 덮었다. 시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지만 그날 이후 눈빛이 달라졌다. 무언가 결심한 듯 보였다. 사실 그날 시아버지는 의사에게서 의미심장한 암시를 받았다. 가족 간 이식 수술에서 이런 부적합 사례는 드물다는 것이었다. 시아버지는 충격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의심이 피어올랐다. 결국 시아버지는 남몰래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다.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친자가 아니었다. 믿기 힘든 현실에 시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노을 진 하늘 아래 그의 어깨가 쓸쓸히 떨리고 있었다. 자존심 강한 시아버지는 그 충격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날 밤 늦게 나는 우연히 서재에 불이 켜진 것을 보았다. 살며시 문을 열어보니 시아버지가 혼자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유전자 검사서와 결혼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나는 인기척을 감지하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시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리를 대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만은 알 수 있었다. 시아버지는 깊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는 듯했다. 며칠 후 시아버지는 갑작스레 변호사를 집으로 불렀다.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다. 나는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가슴이 뛰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아버님 돌아가시면 내가 가장이니 준비는 해야지라고 담담히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서늘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물을 마시던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시아버지 방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몰래 문틈으로 안을 보았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무언가 서류를 내밀고 있었다. 바로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였다. 나는 깜짝 놀라 손을 입에 틀어막고 말았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서류를 떨어뜨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나를 속였소? 그의 담담한 물음에 시어머니는 그만 주저앉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떨어졌다. 시어머니는 마침내 흐느끼며 진실을 털어놓았다. 남편 그러니까 그녀의 장남은 시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고 고백했다. 젊은 시절 순간에 실수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고 시아버지에게는 당신의 아이라고 속였다고 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시어머니는 오열하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은 싸늘하게 식어갈 뿐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가족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는 이 사실을 밖으로 알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대신 그는 유언장에 진실을 담아 자신의 뜻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시어머니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간호를 하며 남편 곁을 지켰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의 강만 흐를 뿐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만이 그런 부모님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시아버지는 병세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슬픔과 비통함으로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오열하며 남편의 사진을
부여안고 있었다. 나는 남편 곁에서 그의 손을 꼭 잡고 위로했다. 슬픔 속에서도 머릿속을 스치는 예감이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갈 즈음 정적을 가르며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변호사는 USB 하나를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스피커를 통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편지를 듣고 있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녹음 파일 속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남편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시아버지는 유언장에서 먼저 아들인 남편에게 말을 건넸다. 나는 내가 내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한마디에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남편은 놀란 눈으로 녹음기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나 역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출생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시아버지는 담담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젊은 날 한순간에 실수로 태어난 아이였지만 자신은 그 아이를 사랑했고 키우며 행복했다고 했다. 그러나 평생을 속여온 시어머니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당신은 내가 가장 신뢰했던 아내였소. 하지만 당신은 내 자존심을 짓밟고 우리 가정을 기만했소.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서늘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다. 지키려 했던 체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의 자존심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유언장의 내용도 충격적이었다. 시아버지는 자신을 정성으로 모신 이들에게 소소한 감사의 표시를 남겼지만 재산의 대부분은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각자의 길을 찾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시어머니에게는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았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남편은 충격에 창백한 얼굴로 굳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를 붙잡았다. 이건 거짓이야. 유언장이 조작된 거라고. 그녀가 절규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녹음 파일 속 시아버지는 이미 모든 증거를 남겨두었다고 언급했다. DNA 검사 결과지와 자신의 친필 서명이 담긴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음을 분명히 해두었던 것이다. 장례식장은 혼란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끝없이 눈물을 쏟으며 용서를 빌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외면한 채 멍한 눈으로 영정 사진만 바라보았다. 내가 그의 어깨를 부여잡았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이제 와서 제 친아버지는 대체 누구인가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했다. 그러나 남편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놓았다. 그 순간부터 남편의 마음속에서 시어머니는 남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떴다. 그 뒤로 시간이 흘렀지만 남편은 쉽게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다. 자신이 평생 믿고 따르던 부모님에게 이런 출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크게 상심했다. 시어머니는 수십 번도 더 용서를 구했지만 남편은 묵묵히 외면했다. 그녀는 남편과 나에게 연신 잘못했다 빌었고 자신의 죄를 평생 속죄하겠다고 눈물로 다짐했다. 하지만 남편의 가슴에 남은 상처는 깊었다. 결국 이 가족의 이야기는 용서와 상처 사이에서 끝을 맺지 못한 채 남겨졌다. 앞으로 남편이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지는 오로지 시간만이 알려줄 것이다. 가족에게 닥친 이 폭풍 같은 배신 앞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시겠습니까?